이번에 AngularJS in Production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된 이무열이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이름은 방금 이야기 드렸듯이 이무열이라고 하고요. 로엔 컴퍼니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3년간 이제 AngularJS로 만들어진 이제 저희 로톡이라는 제품을 확장하면서 얻은 경험인데요. 왜 앵귤러냐? 그것도 1. 많이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앵귤라 2도 나오고 리액트도 되게 많이 유명해서 사실 이곳저곳에서 많이 쓰시는데 어, 저희가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했던 건 2013년 초였습니다. 앵귤라 1이 한창 핫했던 시절이었죠. 근데 지금 현재까지도 이제 높은 생산성을 특징으로 저희 팀원 모두가 바로 사용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건 이제 원래 백본이었는데 백본은 이제 팀원들이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시작을 앵글러 1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시작하고 이제 뭐 1년 흐르고 2년 흐르는데 앵글러 2가 나오고 리액트의 이제 화려한 존재감 이런 그 화려한 존재감 이런 걸로 사실 앵글러 1을 계속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리액트로 전환하기에는 뭔가 프로젝트가 이제 너무 커져 버렸고 이걸 뭔가 마이그레이션 하기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새로운 프레임워크에 대한 학습에 대한 비용도 이제 부담이 되어서 그리고 무엇보다 앵글러 1도 아직까지 좀 쓸만했어요. 그래서 앵글러 1을 좀 더 계속 일단은 잘 써보자. 일단 오래 버텨보자. 네, 일단 오래 버텨보자는 생각으로 네, 지금 제가 겪었던 경험들을 공유할 거고요.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네,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검색 엔진 대응에 관련한 팁을 공유할 거고요. 빌드 툴즈라고 해서 그런트부터 걸프에 이어서 그 다음에 웹팩까지 앵글라로 된 이제 프로젝트를 어떻게 이제 빌드를 했는지에 대한 경험을 공유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앵글라 JS에서 이제 레이지 로딩이 생각보다는 많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네. 모두 그 싱글 페이지 앱은 특성상 이제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이 이제 필요한데요. 그러면 이제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이 없으면 네, 당연히 유저는 콘텐츠를 못 보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폴러들은 단순히 HTTP 리퀘스트를 보내고 이제 돌아오는 HTTP 리스판스를 이제 파싱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런타임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브라우저가 아니라 그냥 뭐 단순히 응답이 오는 걸 이제 파싱해서 쓰는 이제 컨텐츠를 쓰는 건데 네, 그렇죠. 자바스크립트가 비활성화된 상태의 웹페이지를 이제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네, 이런 지금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비활성화돼서 사용자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이런 상태. 그리고 실제로 이제 크롤러들은 아무것도 없는 빈 컨텐츠를 가져가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바디 밑에 UI 뷰 섹션에 아무것도 컨텐츠가 없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사실 이렇게 보여드리면 사실 뭐 이게 도대체 뭐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 상황을 제가 재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브라우저에서는 타이틀이 이제 상단글 제목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네, 카카오톡에서 링크를 공유하면은 네, 이렇게 깨진 메타데이터가 표시가 되죠. 근데 그런데 이제 구글에는 이제 AJAX 크롤링이라는 이제 피처 서비스가 이제 있었습니다. 네, 근데 있는데 네,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이제 조만간 이제 중단을 할 예정이고요. 네, 디프리케이티드 지금 상태라서 더 이상 이제 사용을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걸까요? 네, 팬텀 JS를 이제 소개해 드릴 겁니다. 네, 팬텀 JS는 이제 헤드리스 브라우저라고 해서요. 말 그대로 머리가 없는, 그러니까 이제 화면에 표시되는 게 없는 이제 웹 브라우저입니다. 근데 팬텀 JS는 이제
스크립팅이 가능한,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API를 통해서 브라우저를 제어할 수 있는 그 자바스크립트 API를 통해서 이제 브라우저를 제어할 수 있고요. 네, 팬텀 JS로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보시면 capture.js를 보시면 지금 제가 페이지를 열어서 페이지가 이제 열리면 콜백에서 이제 페이지 .render에서 이제 png 파일을 캡처를 했고요. 그걸 이제 열었을 때 뒤에 보시는 것처럼 브라우저에서 이제 렌더링된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뭐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웹페이지를 이제 비디오로 캡처를 이제 할 수도 있고요. 네, 뭐 이렇게 이제 비디오를 캡처를 하면은 이게 웹페이지를 그대로 이제 캡처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팬텀 JS로 이제 뭘 할지 혹시 눈치를 채신 분도 있으실 텐데, 네. 이제 팬텀 JS로 이제 저희가 할 것은, 네. 이제 팬텀 JS는, 일반적인 크롤러랑 다르게 진짜 브라우저죠.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이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뭐, 앵글라 같은 이제 싱글 페이지 앱이, 이제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의 컨텐츠를 이제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렌더.js에서 그 제 로컬에 특정 페이지를 들어가서 네, 도큐멘트 레디를 이제 확인하고 네, 도큐멘트 레디가 되었으면은 네, 10초 있다가 이제 컨텐츠를 표준 출력으로 이제 출력을 하는 스크립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팬텀 JS에서 이제 그걸 실행하면은 아래와 같이 이제 아까랑 다르게 이제 컨텐츠가 채워져서 이제 나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 파일을 이제 로컬 이제 웹 브라우저에서 열어보면은 네, 이렇게 컨텐츠가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만든 이제 렌더링 스크립트에는 문제가 있는데요. 네. 캐싱이라는 게 사실 없죠. 캐싱이라는 게 없고, 그리고 사실 웹앱 내에서는 비동기로 요청이 오가는데, 이 정확한 타이밍을 어떻게 확인하지? 그리고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이제 스테이트 닫고로 이제 그 페이지를 튕겨낸다면 301이나 이제 404 같은 이제 이미 ACP 응답 코드를 줄 수는 없을까? 그리고 검색 봇이나 크롤러가 방문했을 때 팬덤 JS가 렌더링한 HTML을 응답할 수는 없을까? 이런 이제 이슈들이 있죠. 그래서 네. 근데 오픈 소스 커뮤니티는 없는 게 없습니다. 네. 뭐든지 다 있어요. 네, 풀렌더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바스크립트 웹앱을 검색 엔진들이 잘 이제 완벽하게 크롤링할 수 있게 하는 이제 소프트웨어고요. 그래서 스탠드얼런 이제 노드.js 웹 서버입니다. 그래서 팬텀 JS가 빌트인돼서 이제 요청이 들어오면은 그 렌더링된 페이지를 이제 응답을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캐시 백엔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S3도 있고, 뭐 레디스도 있고, 몽고도 있고, 그냥 입맛에 맞는 거 그냥 골라서 쓰면 됩니다. 미들웨어도 뭐 그냥 익스프레스 미들웨어인 프렌드 노드가 있고요. 고랭 쪽 그 미들웨어도 있고, 엔진엑스나 아니면 아파치, 뭐 레일즈 같은 이제 다른 프레임워크들에 대한 이제 미들웨어들이 공식적으로 제공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프리렌더된 이제 HTML 컨텐츠에는 스크립트 태그들이 있는데, 마닥에 유저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프리렌더된 페이지를 방문했는데 거기 스크립트 태그가 남아 있으면은 뭐 알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할 수가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스크립트 태그들을 이제 자동으로 지워주는 그런 피처들도 가지고 있고, 이제 제가 아까 원했던 301이나 302 같은 리다이렉트 HTTP 그 응답 코드나 아니면 404 나파운드 같은 이제 페이지 없음 같은 이제 HTTP 헤더를 네, 그 메타 그 엘리멘트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제 설정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빠르게 이제 시작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되게 쉬워요. 그냥 깃에서 그냥 클론을 받고, 네, 깃 클론해서 이제 클론 받고, 이제 클론된 이제 리파이토리 들어가서 npm 인스톨 하고, 네, 그냥 노드 서버가 JS 하면 그냥 서버가 뜹니다. 네, 그냥 이게 지금 프렌더를 그냥 띄운 거고요. 네, 따로 뭐 설정할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CRL로 지금 프리렌더에 이제 제 로컬 호스트를 좀 프리렌더 해달라는 이제 요청을 보내면 네, 보시는 것처럼 저게 지금 프리렌더가 렌더링한 컨텐츠고요.
이제 컨피그레이션에 관련돼서 이제 얘기를 드릴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 리스닝 그 프리렌더가 이제 리스닝하고 있는 포트를 이제 환경 변수로 설정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프리렌더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팬텀 JS 인스턴스를 항상 띄워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프리렌더 언더바 넘워커스는 프리렌더 워커를 이제 그러니까 팬텀 JS 인스턴스를 몇 개나 띄워놓을지 기본은 이제 CPU 코어 개수만큼 띄워지게 되는데, 저는 이제 써보니까 코어 수 나누기 2로 쓰는 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 CPU를 먹는 건 둘째치고 이게 메모리를 점유하는 게 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튜닝을 해서 쓰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프리렌더 언더바 넘 이터레이션즈는 프리렌더가 이제 몇 페이지를 이제 몇 페이지를 렌더링하고 그 팬텀 JS 인스턴스를 재시작시킬 건지, 팬텀 JS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게 페이지를 계속 내비게이션을 하다 보면은 알 수 없게 그냥 그 팬텀 JS 자체가 얼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프리렌더 쪽에서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10번 이제 프리렌더를 했으면은 기존에 떠있던 이제 팬텀 JS 인스턴스를 죽이고 이제 새로 띄우게 해라. 뭐 이런 게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세한 뭐 설정은 이제 아래 링크를 첨부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이제 구글봇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웹사이트에 방문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구조로 이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글봇이 이제 HTTP 요청을 이제 던지면은 엔진엑스가 그걸 받아서 뭐 이제 유저 에이전트를 보고 뭐 프리렌더로 이제 프록시 패스를 해서 요청을 이제 프록시하고, 그래서 이제 프리렌더에서는 그런 팬텀 JS 인스턴스에 이제 페이지 내비게이션 요청하고, 그래서 요청한 거 가지고 이제 렌더링된 콘텐츠를 응답하고, 아니죠.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네,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구글봇이 이제 HTTP 리퀘스트를 하면은 이제, 엔진엑스가 이제 프리렌더로 이제 그 요청을 이제 보냅니다. 그럼 이제 프리렌더에서는 이제 팬텀 JS 인스턴스에 원본 URL로 이제 페이지 내비게이션을 보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그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로 이제 팬텀 JS 인스턴스가 이제 내비게이션을 시작하게 되면서 요청을 보내고, 그 이제 그 팬텀 JS 인스턴스하고 이제 그 워스하고 이제 사이에 이제 요청이 왔다 갔다 막 하면서 이제 렌더링 하겠죠. 최종 이제 렌더링을 한 거를 다시 이제 엔진엑스로 돌려주면 이제 다시 그게 구글봇으로 돌아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그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미들웨어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미들웨어가 있는데요. 미들웨어는 이제 오피셜로 이제 제공되는 것도 있고 커뮤니티에서 이제 제공하는 것도 있으니 자세한 거 이제 아래에서 이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프트 HTTP 헤더라고 해서 상태 코드를 이제 임의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이 페이지는 이제 없는 페이지다. 이거를 이제 알려주고 싶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프렌더 스테이터스 코드에 이제 컨텐츠를 404로 이제 박으면 이제 HTTP 응답이 404로 이제 가게 되고, 다른 301이나 302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스테이터스 코드는 302로 하고, 뭐 프리렌더 헤더는 뭐 이제 로케이션 헤더를 사용해서 이제 리다이렉트를 시키는 그런 방법을 써서 이제 HTTP 헤더를 응답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 URL을 이제 실제 그냥 일반 웹 브라우저를 열었을 때 저렇게 이제 메타 태그가 이제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페이스북 그 크롤러 유저 에이전트로 이제 요청을 보내면 지금 보시면 이제 맨 아래를 이제 터미널 맨 아래 보시면 이제 타이틀이 이제 페이지 없음으로 제대로 박혀 있고, 그 위에 이제 HTTP 응답이 404 not found로 찍힌 걸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404 말고 사실 301이나 302 응답을 줘야 할 경우도 있는데요. 301이나 302 같은 경우에도 위링크는 이제 저희는 이제 원래 풀 슬러그를 URL에다가 쓰는데 앞에 슬러그를 이제 일부 잘라 먹은 경우는 그걸 이제 복구를 해서 이제 유저를 원래 원본 페이지로 보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잘린 슬러그로 방문을 하게 되면은 원래 원본 이제 URL이 저기니까 301 응답을 하면서 절로 가라. 이렇게 응답을 보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웹 앱이 처음 로드가 되면은 이제 프리랜더가 콘텐츠를 언제 가져가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프리랜더에서는 그냥 단순히 한 3 초에서 한 5초 정도 그냥 대기를 하고 있다가 그냥 그 페이지 콘텐츠를 그냥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정확한 그 시점을 정확한 시점에 이제 콘텐츠를 보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이제 윈도우보다 프리랜더 레디라는 그 프로퍼티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네, 프리랜더한테 이제 그 렌더링을 시작해도 돼, 이것을 이제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UI 라우터를 쓰기 때문에 뷰 컨텐트 로디드라는 이벤트를 이제 사용해서 윈도우보다 프리랜더 레디를 true로 이제 세팅을 했고요. 다시 디바운스라는 걸 썼는데, 디바운스라는 건 이제 아래 링크를 보시면 디바운스 비주얼 익스플레이, 네, 네, 링크를 이제 확인하시면 이 디바운스는 아니면 스로틀이라는 개념이 어떤 건지 확인할 수 있으니 한번 링크를 참고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캐시하고 이제 플러그인이 있는데요. 뭐 S3나 레디스, 몽고DB 이런 거는 아래 링크를 보시고요. 적용도 되게 쉬운 편이 그냥 이제 링크를 보시고 그냥 적용만 하시면 알아서 캐싱이 됩니다. 근데 이제 레디스를 캐시로 쓸 때는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 웹팩으로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고 나서 페이지 크기가 그 스타일 시트가 이제 페이지 인베딩이 되면서 페이지 크기가 엄청 커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페이지 수도 많고 페이지 크기도 많은데 그거를 사실 레디스는 이제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인데 거기다가 올려버렸으니 그 아웃 오브 메모리로 레디스가 계속 죽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레디스를 쓰시기 전에 미리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셔서 레디스를 쓰는 게 맞는지 아니면 S3를 써서 캐싱을 하는 게 맞는지 뭐 이런 이제 장단을 따지셔서 선택을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고요. 네, 아니면은 직접 캐시 백엔드를 뭐 만드셔도 됩니다. 저희는 이제 스냅샷이라고 해서 사이트 맵에 있는 모든 페이지들을 미리 이제 프리렌더로 돌려서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올려가지고 이제 스냅샷을 떠두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따로 큐라는 이제 큐로 이제 그 태스크 큐를 통해서 이제 구현을 해놨고 이제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구글 웹마스터 도구에서 확인을 하면은 작년 이제 한 9월쯤에 이제 이걸 적용을 했으니까 그 이후 시점부터 계속 쭉쭉쭉쭉 색인이 잘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실제로 구글이랑 네이버, 뭐 카카오톡 이런 데서 이제 컨텐츠를 잘 가져간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다른 거 뭐 페이스북이나 뭐 카카오 스토리, 밴드 뭐 이런 애들도 네, 잘 가져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세한 거는 이제 레퍼런스를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사실 기본적으로 프리랜더 미드웨어에는 그냥 널리 알려진 유저 에이전트들은 다 들어가 있는데, 한국에는 네이버가 있고 카카오톡도 있죠. 네, 근데 이런 애들은 유저 에이전트가 이제 프리랜더 쪽에 없기 때문에 저런 거는 이제 직접 액세스 로그를 살펴보시고 수동으로 이제 출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쪽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은 빌드 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처음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여맨에 있는 그 앵글러 풀스택 제너레이터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스택 일부를 이제 커피 스크립트랑 컴파스랑 제이드로 변경을 해줬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 제너레이터에 포함된 필드는 그런트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런트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태스크 러너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 태스크에서 작업을 처리하고 파일 시스템에 이제 임시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으로 다음 태스크에 이제 넘겨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유로 인해서 이제 디스크 IO가 되게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하드를 쓰면은 진짜 빌드가 엄청 느려요. 프로젝트가 크면은 특히 더 느린데요. 그 이유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커피 스크립트 빌드를 이제 예로 들어볼게요.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소스를 읽어서 커피로 이제 트랜스파일 하고
이제 그걸 다시 한 파일로 합치고 그다음에 어글리파이 해서 최종 파일로 이제 떨구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읽고 쓰고 읽고 쓰고 읽고 쓰고 읽고 쓰고가 엄청나게 많죠. 근데 이게 다 파일 시스템 내에서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엄청나게 느려요. 네. 그리고 컴파스가 너무 느려요. 무엇보다 저희 컴파스가 너무 느려서 이제 구글에 이제 한 수소문을 해본 결과 그 C++ 임플리멘테이션이 이제 립사스가 되게 빠르다던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노드에서 쓸 수도 있는 노드 사스도 있고 그런트에서 쓸 수 있는 그 그런트 사스 플러그인도 있네. 그리고 컴파스에서 있는 거는 컴파스 믹스인이라는 걸 누가 맞는 게 있구나. 그럼 이거 쓰면 되겠네. 그리고 이제 오토 프리픽서가 좀 아쉽긴 한데 뭐 그거는 뭐 믹스인으로 해결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립사스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런트는 느려요. 저희가 이제 요거는 이제 프로덕션 빌드를 하는데 소요된 시간인데요. 프로덕션 빌드를 하는데 156초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느려서 네, 그 당시 이제 그런트가 좀 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걸프가 한창 이제 핫했던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걸프로 갈아타기로 했습니다. 네. 걸프는 이제 스트리밍 빌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노드.js의 그 스트림을 이제 기반으로 하는 이제 빌드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재사용 가능한 빌드 파이프라인이 이제 특징입니다. 그런트는 이제 제이슨으로 이제 컨피그레이션 하는데 걸프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컨피그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 일 자체는 그런트랑 똑같고요. 스트림 베이스라서 그다음에 노드.js 생태계랑 잘 어울립니다. 그 스트림뿐만 아니라 프라미스나 아니면 콜백 패턴을 써서 태스크를 작성할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 리퀘스트 패키지를 사용해서 유럴에게 디플로이먼트 리포트 보내기 이런 걸 할 수가 있겠죠. 아까 그 그런트에서 했던 이제 커피 스크립트 빌드를 이제 예로 들어보면 뭔가 되게 깔끔해졌죠. 그냥 그 똑같은 건데 근데 성능은 그 실제 성능은 되게 달라요. 이게 한번 이제 걸프.src로 이제 파일을 불러오면은 이걸 일단 메모리에 올려둡니다. 그래서 메모리에서 계속 왔다 갔다 읽고 쓰고 읽고 쓰고 읽고 쓰기를 하기 때문에 엄청 빨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뭐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빌드를 하거나 아니면 파일명에 뭐 리비전 붙이거나 아니면 뭐 앵글러 어노테이트라는 걸 이제 쓰고 싶은데 이런 거 이제 어떻게 추가하냐. 그냥 이렇게 네, 파이프를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결과물이 그렇게 바뀌어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걸프로 정했을 때 얼마나 빨라졌는지 궁금하신 분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하면은 네, 저희가 그런트를 썼을 때 이제 156초가 걸렸는데 걸프로 이제 넘어왔을 때 43초가 걸렸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똑같은 코드 베이스에서 이제 그런트를 쓰다가 똑같은 코드 베이스 기준 이제 그런트를 쓰다가 이제 걸프로 썼을 때 각각 뽑은 거고요. 그러니까 코드 베이스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빌드 도구만 다른 거죠. 근데 빌드 도구는 다른데 이 정도 거의 3배 가까이 빨라진 거 이제 체감을 할 수가 있었고요. 네, 걸프 레퍼런스는 네,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몇 개월간은 진짜 행복했어요. 뭔가 그 되게 힙한 사람이 된 느낌? 당분간 이제 바꿀 필요도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빌드 파이프라인이 지금 저희가 쓰고 그 기존 맨 마지막에 썼던 이제 상태가 이 상태였어요. 뭐 브라우저 싱크도 있고 뭐 이제 저희는 이제 노드 쪽에서도 이제 커피 스크립트를 쓰고 있기 때문에 서버 쪽 그런 태스크들도 있고 되게 복잡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 수정하려면 되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로컬에서 개발을 하는데 코드를 한번 수정하고 이제 이거를 다시 확인하는 게 너무 오래 걸렸어요. 지금 로드 하는데 5초가 막 넘게 걸리고 막 그 저희가 이제 그 보어 이제 메인 파일즈랑 걸프 인젝트를 써서 이제 그 HTML 파일에 인젝트를 한번 쓰다 보니까 막 파일 700개가 막 넘어가는 요청들이 막 한 번에 막 쫙 생겨버리고 이제 프로덕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프로덕션 빌드인데 미니 파일 한 개 2메가가 넘어버리고 네, 프로덕션 빌드에서도 뭐 여전히 느리고
네, 그래서 빌드 속도는 전부 다 빨라졌는데 정작 로드 속도는 큰 변화가 이제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뭐 크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걸프에서 뭐 쓰는 파이프라인 수가 늘어나고 복잡해져 갖고 그 페이지 스피드에서 점수도 이상하게 좀 떨어졌더라고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그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그 인젝트를 했기 때문에 어떤 게 이제 쓰는 거고 어떤 게 안 쓰는 건지 구분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어요. 의존성을 명시하는 게 없다 보니까 그냥 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점점 이제 좀 잘 나가는 패키지들이 그 바워 지원을 끊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npm이 또 대세니까. 네. 요즘 웹팩이 그렇게 힙하다며? 네. 그래서 웹팩을 저희도 이제 쓰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웹팩은 이제 모듈 번들러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뭐 도대체 어떻게 번들을 한다는 건지 사실 좀 뭔가 감을 잡기가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이제 파일들이 있다고 치면은 어 이제 지금 썸뷰.jd를 보시면은 이제 img 태그에 이제 src는 파일을 이제 레퍼런스를 해서 저 파일에 뭐 리비전 붙이고 뭐 카피하고 이런 거를 다 자동으로 해줘요. 뭐 사스 파일도 자동으로 그 스타일 로더 같은 거 쓰면은 자동으로 그 스타일 태그로 인베딩도 되고 뭐 거의 그냥 모든 파일들을 다 리콰이어로 불러올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웹팩을 쓰면서 저희는 이제 그 웹팩으로 전환을 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레이지 로드 때문이었는데요. 레이지 로드를 설명드리기 전에 앵글라.js 이제 모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앵글라.js 모듈은 이제 커먼.js 모듈이랑은 되게 뭐 다르죠. 그래서 그냥 그 앵글러.js 모듈에 디펜던시로 그냥 넣으면은 그냥 뭐 순서 상관없이 그냥 준비되면은 딱 그 이제 애플리케이션 실행할 수 있게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지 로딩을 하는 방법은 되게 많은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방법들이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제가 쓰려는 모듈은 이제 config 블럭인 아니면 run 블럭이 있는데 얘네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런 문제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제 OC 레이지 로드라는 이제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OC 레이지 로드는 디펜던시를 모두 다 자동으로 불러와요. 그러니까 그냥 이 앞에 보여드렸던 이런 것들이 그냥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부르기만 하면 다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불러오려고 하는 그 모듈의 디펜던시들까지 다 자동으로 그냥 불러옵니다. 그 다음에 뭐 앵글라 1.5도 잘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싱크로더도 사실 뭐 require.js든 아니면 뭐 웹팩이든 뭐 입맛에 맞는 걸 그냥 쓰면 되고요. 그냥 이렇게 하면은 모듈이 그냥 비동기로 그냥 불러오게 됩니다. 모듈을 비동기로 이제 불러올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를 설정해야 된다고 네, 이게 문제가 되었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스테이트 디피니션에 저기 리졸브라는 프로퍼티를 통해서 이제 지금 그 의존성을 다 이제 불러드리고 있는데 저희는 스테이트 디피니션이 133개 있었어요. 저희가 마이그레이션 하는 그 시점에. 그러면 이거를 133번을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거는 무리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어 일단 구조 자체가 URL이랑 통일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다 앵글러 모듈로 다 쪼개놓은 상태였어요. 예를 들면은 뭐 Q&A라는 모듈이 있고 Q&A라는 모듈은 뭐 슬래시 Q&A라는 이제 퍼스트 페이지 뎁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 밑으로 이제 뭐 쭉쭉쭉 스테이트 트리가 이제 생기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제 퍼스트 뎁스 스테이트들에 대한 이제 일종의 플레이스 홀더를 만들고 그냥 이제 거기 이제 내비게이션 스타트를 하면은 그냥 통째로 그냥 앵글라 모듈을 비동기로 그냥 불러오면 되겠네?
그러면 이제 독립 애플리케이션을 분리하기도 좋을 것 같고,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스테이트 플레이스홀더를 어떻게 만들지가 이제 또 문제죠. 이 스테이트 플레이스홀더라는 게 사실 그 UI 라우터에는 없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UI 라우터 엑스트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UI 라우터 엑스트라는 이제 UI 라우터에 없는 그런 기능들을 이제 담아두고 있고, 이제 UI 라우터를 뭔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좀 확장하고 UI 라우터를 좀 더 잘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모듈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 UI 라우터 엑스트라에서 쓸 그 피처는 퓨처 스테이트라는 피처인데요. 그래서 UI 라우터가 이제 스테이트 디피니션을 이제 나중에 할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그냥 제가 원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페이지 내비게이션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이제 비동기로 그 스테이트 디피니션을 불러오고, 뭐 거기 따라서 뭐 모듈까지 그냥 다 쫙쫙쫙쫙 그냥 불러오게 하는 그런 걸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퓨처 스테이트를 이제 간단하게 앞에 설명드렸는데, 네, 뭐 이런 구조고요. 그냥 이제 비동기로 이제 스테이트를 디피니션을 불러올 수 있게 그 일종의 플레이스 홀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 스플리팅이랑, 그러니까 웹팩의 코드 스플리팅이랑 이제 UI 라우터 엑스트라 있는 퓨처 스테이트를 이제 합치면, 네,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퓨처 스테이트에서 그 플레이스 홀더를 받으면은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할지. 그래서 이제 퓨처 스테이트에서 프리페어라는 펑션을 제가 임의로 정의를 했었고요. 각 그 스테이트 플레이스 홀더들은 이제 프리페어라는 이제 그런 메서드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듈을 넘겨오면은 이제 OC 레이지 로드로 그 불러온 모듈을 인젝트를 하고요. 인젝트가 완료되면은 이제 프라미스를 이제 리졸브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모듈 안에 포함된 모든 스테이트 디피니션들이 자동으로 그냥 현재 그 스테이트 트리에 붙게 되고요. 스테이트 디피니션 그 플레이스홀더 디피니션 쪽에는 이렇게 require.그 인쇼를 통해서 이제 코드 스플리트 포인트를 만들고, 아까 Q&A 커피를 여기 보시면은 지금 require에서 .Q&A 커피를 불러오고 있잖아요.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게 Q&A.js 파일인데 그 안에서 이제 그 스테이트들을 다 디피니션 하고 있고 컨트롤러나 뭐 다른 것들도 다 불러오고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웹백에서 저걸 이제 하나의 청크로 이제 만들어서 비동기로 불러올 수 있게 되고, 뭐 비동기로 불러온 거를 이제 다 스테이트로 이제 불러올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빨라졌을까요? 네, 그래서 아까 보신 거를 보시면은, 네, 로드하는데 막 5초 넘고 5초가 지금 넘은 상황이었죠. 용량도 막 2MB가 넘고. 근데 이제 웹팩하고 이제 레이지 로딩을 적용하고 나서는 초기 로드가, 네, 캐시가 됐을 때는 거의 한 1초, 캐시 안 됐을 땐 거의 1.5초. 네, 그렇게 그래서 전이랑 비교하면은, 네, 엄청나게 큰 차이죠. 페이지 스피드도, 네, 모바일하고 데스크탑이 거의 점수가 이 정도 선까지 이제 올라갔고요. 네, 엄청 좋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사실 단시간에 사실 많은 내용을 압축하려다 보니까 사실 되게 빼먹은 내용들도 많고 되게 설명도 좀 많이 횡설수설했던 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이 있으시면은 네, 해주세요.
앵귤러 2의 미래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앵귤러 2를 예전에 봤을 때는 앵귤러 1이랑은 완전 그냥 다른 프레임워크라고 그냥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저희는 그냥 앵귤러 2로 넘어갈 바에는 그냥 리액트를 쓰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앵귤러 2를 마이그레이션 할 생각은, 그러니까 사실 뭐 앵귤러 2든지 아니면 리액트든 다른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로 일단 전환할 생각은 일단 당분간은 없고요. 넘어가게 된다면 아마 리액트가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